찍히지? 1분 남았습니다. 물 한 잔 더 닦게. 자,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전달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 이제 그러면 질문 먼저 받아봅시다. 오늘 진도교재 숙제 원윤아, 숙제 채점 다 해왔니? 어? 근데 거의 했어? 누가 봐도 채점이 됐구나 라고 느껴지면 되거든. 그 정도는 배워도 있는 거야. 좀 이따 볼게. 진도 숙제. 진도에서 없어요, 진도 교재? 워크북. 어? 못 들었어. 너무 빨라요. 아, 너무 빠르다고? 얘기해. 빨리 수업해야 되겠다. 너무 추워. 진도 몇 번? 118번? 118번. 또요.
승우는 저거 다 해왔니? 클리닉? 내가 클리닉 다 해왔니? 아니 오답방면 시험지 몇 개 했어? 좀 이따 그러면 해서 맞고 또 선생님 갈게 118번 말고는 없어요? 워크북으로 갑시다. 워크북 191 보요. 백 76번 너요. 응? 됐습니까? 양목 갔다 오게 찾아봐. 저 완전 잘 맞춰놨어요. 아 완전 잘 맞췄어? 네, 완전 똑같아요. 그러네. 저기 줄만 딱 보이게 한 번만 딱. 오케이. 좋았어. 좋아. 좋아. 자 됐으면 우리 이제 진도 교재 먼저 질문을 받아보자고요. 118번 볼게요. 오케이. 자, 여기 이 118번의 문제가 사실은 뭐 앞에 문제와 반복적인 것이긴 한데 조금 뭐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118번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 x 더하기 3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의 값인데 최대랑 최소를 한꺼번에 같이 구하려면 좀 어때? 복잡해. 그래서 얘를 최대 먼저 구하자고. 그러면 얘를 fx라고 했을 적에 최대를 mx라고 할게. 이렇게. 그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fx라고 하는 함수에, 2차 함수에 정의역 x의 범위가 이쁘게 딱 하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a-2분의 1에다가 a 플러스 2분의 1로 요렇게 양끝이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은 이 최대값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축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아이를 대입하면 최대. 왜냐하면 얘가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 축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애를 대입해야 최대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핵심은 멀리 떨어진 걸 찾는 게 핵심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두 개의 정의역의 양 끝의 값이 같은 거리에 있게끔 만들어 주어 놓고 왼쪽으로 밀면 왼쪽이 멀고 오른쪽으로 밀면 오른쪽이 멀어지고 지금 축하고 같잖아. a-2분의 1에 a 플러스 2분의 1의 값이 축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a 값을 구해서 a를 그 값보다 작게 만들면 왼쪽으로 갈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축에서 왼쪽의 값이 멀어질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축에서 오른쪽의 값이 멀어지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무슨 값을 찾는 거야? 같은 거리. 축. 여기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거든요. x는 1 이렇게 x는 1 이렇게
되어져 있을 적에 그냥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라고 할 때에 a-2분의 1이 이쯤에 있고 같은 높이야 라고 하면 여기가 a 플러스 2분의 1일 거고 그때 축에서부터의 길이가 같게끔 해주는 a의 값은 두 수의 평균이 1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2분의 2의 2의 값이 얼마? 1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 이렇게. 그죠? 그래서 2가 곱해지면 a의 값이 얼마일 적에 1이 될 적에 a의 값이 1이 될 적에 이게 그러니까 이 값은 사실은 얼마야? 내가 음수인 줄 알았더니 2분의 1인 거고 이 값은 얼마인 거야? 얘가 2분의 3인 거야. 이렇게 2분의 3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만약에 헷갈리면 근데 이게 a-2분의 1이 2분의 1인 거거든. 그럼 요게 왼쪽으로 가면이니까 이건 안 적어도 돼. a-2분의 1이 2분의 1보다 작아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거든. 그러면 이게 왼쪽으로 밀려갈 거니까. 그러면 누가 축에서 1에서 축에서 멀어지는 건 a-2분의 1인 거잖아.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돼요라고 해서 그냥 그 식을 세워버리면 어차피 내가 구한 a값 이 a값에 따라서 변수가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a의 값이 1보다 작아지면 a-2분의 1 값도 당연히 어떻게 된다? 왼쪽으로 간다는 거지. a가 1보다 작아져. 그러면 a-2분의 1도 왼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a의 값이 1보다 작아지면 그때의 최대값은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예를 들을까? 이렇게 여기가 여기의 값이 얼마나? 여기의 값이 a-2분의 1이 될 거라고. 여기의 값이 a-2분의 1이 될 거라고. 그래서 누가 여기의 값이 최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fx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f의 a-2분의 1의 값이 a가 1보다 작을 때 최대값을 뜻할 거야 라는 얘기고 a의 값이 1보다는 크거나 같게 되면 그냥 대략적으로 써보면 여기가 a-1이면 이거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a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축에서부터 먼 건 a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f의 a 플러스 2분의 1이 최대가 될 거야 라고 일단 최대값을 구해 놓으시고 그 다음을 누구로? 최소의 값을 따져가지고 범위를 잘 조정해가지고 최대 최소가 바뀌는 순간에 범위만 나눠주면 된다. 그지? 그런데 이제 얘가 최소의 값은 축에서부터 가까운 걸 대입해야 최소인데 이 축이 어디에 포함되어져 있으면 이 축이 어디에 포함되어져? 이 정의역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으면 무조건 축에 있는 꼭지점의 값이 최소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스몰 mx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선 가까운 걸 찾는 거야. 가까운 걸. 그리고 그 범위 안에 누가 들어가져 있느냐? 축이 포함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첫 번째. 여기가 이렇게 있을 때 가까운 건 노란색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a 플러스 2분의 1이면 여기가 a-2분의 1이 되는 이러한 모양의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지. 그럼 누굴 넣어야 최소야? 얘를 넣어야 최소죠. 이해되죠? 그런데 이제 그때의 범위는 a 플러스 2분의 1이 a 플러스 2분의 1이 누구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인 거겠죠. 그지? 그래서
a 플러스 2분의 1이 1보다 작으니까 a의 값이 얼마? 2분의 1보다 작으면 a의 값이 2분의 1보다 작으면, 그죠? 2분의 1보다 작으면 누구를 대입해야 돼? f a 플러스 2분의 1 너를 넣어야 최소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조금 그냥 바로 요 길로 넘어갈까? 여기에 a-2분의 1 여기에 값이 a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값이 최소가 될 거니까 밑에다가 적으면 f a-2분의 1이 최소예요. 누가? a-2분의 1이 1보다 크면. 그치? 그래서 내가 그냥 a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라고 쓰면 되죠. 그치?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a-2분의 1과 a 플러스 2분의 1 사이에 포함이 되어져 있으면 누가? 꼭지점이 포함이 되어져 있으면 해서 구해야 하잖아. 이 빨간색의 범위를 구하면 a-2분의 1이 1보다 작고 a 플러스 2분의 1이 1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구해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 a가 2분의 1 이상 2분의 3 미만 이렇게 나와 버릴 거라고. 그죠? 그렇게 될 적에는 누구의 값이 f 축에 있는 1을 대입한 값이 최대와 최소를 뜻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죠? 역시 수업을 해야 돼. 수업을 하니까 덥다. 됐어. 그럼 이제 됐어. 이런 건 싹 지워야지. 이렇게 지웠어.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야. 뭘 구하라고 돼 있어? 최대와 최소의 차가 2가 되었으면 좋겠대. 그럼 이제 이거를 합쳐야 돼. 3번 해서 차를 표현해야 돼. 차. 그런데 차는 어쨌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최대에서 최소를 빼면 될 거거든. 그럼 헷갈리면 수직선 하나 그려도 좋고 이 1보다 여기가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는 누가 최대냐면 f a-2분의 1이 최대야. 이렇게. 그죠? 그런데 2분의 1보다 작으면 최소는 누구야? a 플러스 2분의 1이거든. 그럼 내가 얘를 2분의 1은 여기쯤 있을 거니까 최대가 되는데 최소의 값이 아예 그냥 이거 그림 지워도 되니? 지워도 돼? 그림 지웁니다. 지워. 아예 이쁘게 표현을 한 번만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한 번만 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을 적에 2분의 여기 1을 기준으로 왼쪽의 값이 최대의 값인 최대의 값을 f a-2분의 1이 최대야. 그리고 이 오른쪽의 값이 오른쪽의 값이 최대의 값이 f a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최대야. 그치? 그런데 얘가 지금 요걸로만 최대만 따지면 이걸로 끝인데 이런 범위 내에서 최소의 값이 갖는 범위는 또 달라지잖아. 지금. 그치? 그게 몇 가지로 쪼개지냐면 세 가지로 쪼개져. 하나, 둘 해가지고 여기가 2분의 1인데 2분의 1보다 작을 적의 최소의 값은 f a 더하기 2분의 1 그리고 여기가 얼마인 거야? 2분의 3인 거거든. 그래서 2분의 3보다 커질 적에는 최소의 값이 f a-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사이의 값의 최소값은 f1이 될 거야 라는 거라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 범위가 몇 가지로 쪼개지는 거야? 세 가지로 쪼개지는 거야.
하나, 둘, 아니 4개인가? 4개다. 하나, 둘, 셋, 4가지. 이렇게 쪼개진다. 이해돼? 이렇게 쪼개진다고. 하나, 둘, 셋, 넷. 왜냐면 이때 최대는 같고 최대는 같은데 최소랑이 다른 거 여기 달라. 그래서 3가지로 쪼개야 돼. 그래 4가지로 쪼개야 돼. 그럼 첫 번째 범위 먼저 적자. A의 값이 2분의 1보다 작으면 A의 값이 2분의 1보다 작으면 그 차는 누구야? 최대인 F A-2분의 1에서 최소인 F A 플러스 2분의 1을 빼주시면 돼.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두 번째 좁다. 2분의 1 이상 또 여기가 얼마야? 1이죠. 1 미만. 2분의 1 이상 1 미만에서는 최대는 아직도 F-2분의 1인데 최소의 값은 F1로 바뀌죠. 이해되죠? 최소값이 F1로 바뀌잖아. 이 구간에서는 최소가 F1로 바뀌었잖아. 이해되죠? 그 다음엔 A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을 때는 최대가 바뀌어버리죠. A 더하기 2분의 1에서 최소의 값은 그대로 F1로 유지되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A가 2분의 3 이상일 경우에는 누가 바뀌어? 최대는 그대로인데 최소의 값이 바뀌죠. 최소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F A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이 값들의 얘의 차가 얼마가 2가 되는 A 값이 이 범위 내에서 각각 존재하니?를 다 따져줘야죠. 이해되죠? 얘는 범위 다 따져야 돼. 원래는 사실은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저런 거 하나만으로도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 둘을 섞어서 냈어. 이게 모의고사 기출이고 그랬잖아. 얘기했잖아. 숭신여고에서 한번 마지막 문제에 변별력 준다고 냈던 문제야. 연습해야죠. 연습해 주셔야지요. 찍으시던지 적으시던지 하시고요. 이제 그러면 진도는 질문 다 받은 것 같고요. 진도 5문제 나가고 밀린 거 한번 다 끝낼 수 있나 봅시다. 밀린 워크북 다 끝낼 수 있나 봅시다. 자, 120번에 x가 이번에는 완벽하게 주어져 있어요. x의 범위가 완벽하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누가 축이 이쁘게 정리되어져 있지 않아. 그러면 일단은 축이 고정되어져 있으면 쉽다고 이지하지. 근데 축이 방금처럼 정의역이 뭐 움직여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 축이 미디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디피컬트하다 이 얘기지. 그치? 다 쓸 수 있지만 내가 시간 관계에서는 DIF까지만 썼을까. 그 다음에 뭐야? 유진아. DIFF 다음에 뭐야? 어렵다야. 얘기해줘. 그 다음에 뭐야? 어? 왜냐고? 아니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야.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디피컬트 하다. 미지수가 되어져 있으면. 왜냐면 얘네들도 왜 어려웠었냐면
정의역 자체가 고정이 안 돼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고정되어져 있으면 그 문제는 그냥 하나의 케이스로 한 번만 풀면 끝인데 이게 고정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럴 때 최대값 구하는 방법, 최소값 구하는 방법이 저럴 때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지수로 표현이 되면 어려운 거야.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번에는 거꾸로 x값은 완성을 시켜줬는데 축의 방정식을 완성시켜주지 않았어. 그지? 그래서 축을 봤더니 그 축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니까 x는 a야가 돼 있거든. 이렇게. 근데 얘는 최대값만 물어봤네. 최대값만 물어봤어. 누구를 고정시켜 놓고 정의역을 고정을 땅 시켜 놓고서 여기 안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라는 건데 축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 어때? 달라진다. 축이 어느 곳에 이곳에 있으면 최대는 꼭지점이 축 위에 있을 거니까 사실 파란색일 때는 이 0을 대입했을 때가 무엇이 될 거야? 최대가 될 것 같네. 이해되죠? 그리고 빨간색처럼 이렇게 0과 3 사이에 축이 있어요 라고 하면 꼭지점에서가 무조건 최대인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처럼 되어져 있으면 0이 아닌 3을 대입할 때가 최대인 거야. 그럼 왜 이렇게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야?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다 다른 거야. 그지? 왼쪽으로 빠져서 축이 파란색일 경우에는 0을 대입해야 최대가 될 거고 그 0과 3 사이에 축이 들어가져 있을 적에는 누가 FA, X에다가 이걸 FX, 써놨구나. FA, 그 꼭지점의 값이 최대가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빠져 있을 경우에는 3을 대입할 때가 최대가 되는 거야. 이거 말고 만약에 케이스가 더 있다면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이 이거 말고 더 있다면 더 가야지. 그죠? 근데 얘는 이거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다가 넣어놓고 외워놓고 아까 건 4개가 생기는구나. 아까 건 다른 건 2개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좀 3개가 생기는구나. 3개가 이런 건 알아두고 있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놓고 갈 때에 여기에서의 최대값을 그냥 라지 mx라고 할 적에 파란색은 축이 그냥 a이기 때문에 여기에 x의 값이 다 a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a는 좌우로 움직이는 거니까 x는 좌우로 움직이는 거니까 a가 0의 왼쪽에 있을 적에 a가 0의 왼쪽에 있을 적에는 너의 최대값은 누구를 0을 대입할 때가 최대인 것이다. 이렇게 될 거고 축인 a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으면 즉 0과 3 사이에 있을 적에는 누구를 대입한 값이 x에다가 a를 대입한 꼭지점의 y 값이 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얘가 a의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하면 x에다가 3을 대입할 때가 무엇이 된다? 최대가 될 것이다. 왜냐면 그래프는 어쨌든 이 하얀색 테두리 안에서만 그려야 되니까 하얀색 바깥쪽에 그려진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하얀색 안에서만 그려졌을 적에 제일 높은 y값을 찾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의 값이 얼마가 3이 되게 3이 되게 3이 되게 원래는 이제 이걸 그래프로도 그려볼 수도 있어.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교점이 뭐 y는 k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또 여기서 또 다른 함수를 이어질 수도 있어. 이걸 그려놓고 봤을 때 뭐 얘가 뭐 위로 볼록으로 어떻게 뭐 이렇게 그려졌을 때 y는 k하고의 교점의 개수에 따른 범위를 나타내 볼래? 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0개, 1개, 2개, 3개 또 여기는 4개, 3개, 2개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프를 나타났을 때 이때 뭐 교점의 개수가 2개 이상일 때의 k값의 범위는
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으로도 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누구로 끝난 거야? 그래프까지는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있는 방정식 f형이 3되는 a 값이 음수 중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fa가 3되는 a 값이 0과 3 사이에 있어? 라는 거니까 1번 하나만 풀어볼까요? 1번 하나만 풀어보면 0을 딱 대입하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가 얼마?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마a제곱이 마일이니까 a제곱이 1이 되어가지고 a는 1과 마일이야. 그치? 그럼 3되게 해주는 a 값이 있네. 1 아니면 마일이. 근데 그게 0보다 작은 것 중에 있어? 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1만 갖다가 써야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식으로 간다. 나머지 두 개는 지금 한번 잠들 깰 겸 풀어보십시오. 나머지 두 개는 지금 풀어보셔가지고 A 값 다 구해서 더해 보십시오. 찬호야, 울지 말고 문제 풀어. 마일 하나 나왔고 두 번째에서는 얼마 나와? 이거 나왔니? 계산됐어? 두 번째에서는 얼마 나오니? 세환아, 두 번째에서 3? 세 번째에서는? 두 번째는 안 나오고 세 번째는 두 번째에서는 안 나와. 2범위 없다는 거죠? 그지? 그리고 4, A는 4. 그러면 나온 게 두 개네. 마일하고 4. 근데 두 개 뭐 하라고 했어? 더 하라고 했죠? 그지? 그럼 얼마다? 3이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유형 42번에 오케이, 어려워 보이는 문제지만 사실 얘는 이거 써놓은 거 그대로 가는 거야. 축이 고정이 되면 쉬운 문제거든. 근데 선생님 축에 x제곱의 계수와 x의 계수에 미지수가 들어가져 있는데요 라고 했는데 보니까 둘 다 미지수가 얼마짜리야? A짜리야. 그래서 축을 구해보면 A에 연관 없이, 그러니까 A에 관련 없이 하나의 값으로 어떻게 돼? 고정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거 1번 축을 한 번만 구해보았더니 A 값에 관계없이 일단 X는 얼마야? 1. 이게 축이 되는 것 같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리고 정의역도 어때? 지금 쟤는 완벽해. 정의역도 완벽하고 축도 완벽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뭐하고 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이제 이건 하나 조심해줘야죠. 이 문제에서 A의 값이 함수 fx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단 A가 0일 때도 생각해야 하는데 그게 0이 되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 다 전부 다. 이게 왜냐면 0일 때를 왜 고민하냐면 문제 자체에 여기에 2차 함수야 라고 쓰여져 있었으면 A의 값은 0이 아니니까 그냥 갖고 가면 되는데 이 2차 함수라는 조건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여기서 2차 함수라는 조건이 없어서 A가 0일 적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A가 0이면 이 우변의 값이 전부 다 얼마가 돼버려? 0이 돼버리죠. 그럼 X의 값에 관계없이 18이라고 하는 최대값을 얻어낼 수가 없잖아 이게. 그치? 그러니까 A의 값이 0일 때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만 반드시 문제의 이름에 함수의 조건이 어떻게 주어져 있나도 반드시 봐야 돼. 부등식도 마찬가지잖아. A 어쩌고 저쩌고 쫙
써놓고 뒤에 이렇게 AX의 제곱 AX 더하기 3 이 0보다 커야 돼 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얘가 2차 부등식이야 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게 항상 성립하고 싶어. 그러면 이게 X축 위에 떠야 돼. 그러니까 A의 값이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라고 풀어야 되는데 2차 부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야 라고 이렇게 나오면 A의 값이 0일 때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2차 부등식이 아니죠. 2차 부등식이면 2차 부등식에 맞게 푸는 거고 2차 부등식이 아니면 너 보고 어머나 그냥 3만 나오네. 3은 0보다 크네. 그럼 2차 부등식이 아닐 경우에는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성립하네. 그럼 a는 0도 추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름의 중요성을 잘 따져주셔야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a의 값이 그러면 여기서는 딱 두 가지. 0일 때는 따질 필요가 없고 0보다 크다와 0보다 작다 두 가지로 나누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0보다 크게 되면 축이 어디에 있어? 마일과 이 사이에 어느 쪽에 가깝게 되어져 있어? 이쪽에 가깝게 되어져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노란색에서만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아볼로서 그려질 건데 누가 봐도 여기가 최소고 누가 봐도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 최대의 값이 얼마라고 이야기했냐면 18이라고 했거든. 이거의 값이 그냥 18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18이라고 하는 얘기니까 저거의 값을 fx라고 주어져 있으니 f-1이 18이 되게끔 해주는 양수인 a 값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이해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랬더니 a 플러스 2a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4a가 18. 그럼 a제곱에 3a 7a에 마이너스 18. 잘한 거 맞니 이거? 마이너스 1 넣었죠? a 맞죠? 2a 맞죠? a제곱 더하기 4a 맞죠? 18이 맞죠? 0 이렇게 되겠네. 근데 298로 인수분해 되는구나. 298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서 a의 값은 얼마? 2이거나 마구인데 0보다 커야 되니까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얘는 한번 풀어보십시오. 여기 해서 내가 제가 마찬가지로 마일과 이 사이에서만 그려야 하고 축은 어디에 있을 거야? 1이니까 여기쯤 있을 거고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는 여기가 될 거고. 그죠? 한번 풀어보십시오. 아이고야. 아이고 찬호야. 자, 이때는 얼마 나오니? 그러니까 승우야 얼마 나와? 마이너스 6. 그럼 마육하고 2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 한두 문제만 좀만 더 하고 지금 쉬고 싶은데 지금 쉬면 뒷시간이 겁나. 자, 이거 봐라. 얘가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야.
2차 함수가 있는데 얘도 지금 보면 뭐가 계속 그 문제잖아. 뭐가 고정이 안 되어져 있어. 이번에는 축이 고정이 되어져 있지가 않아. 축이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x의 개수가 2a로 표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2a로 표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축이 고정이 되어져 있지가 않다고. x는 얼마야? 그래서 축을 구해보면 a, 이게 축의 방정식인 것 같아. 그러면 이때 그래도 그나마 누구는 정의역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고정이 됐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 하얀색에서만 그래프를 그릴 거야 라는 거거든. 근데 그때 얘 뭐라고 하냐면 최대의 값과 최소의 값이 이게 지금 잘 봐. 이게 문제가 잘려서 그러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놓고 가면 이거의 최대값을 좀 이따 다시 확대할게. 이거의 최대값을 FA라고 할 거야 라고 돼 있어. 근데 갑자기 마이부터 3까지일 때 함수 FA의 최대, 내가 여기서 구한 최대값을 스몰 FA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다시 뭘로 표현이 된대? 함수로서 표현이 될 거래. 그치?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의 값을 구해서 표현을 했을 때 그게 함수가 되느냐? 라는 것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y는 x제곱 2라고 쓰면 애들이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2차 함수예요 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뭐 이렇게 fx는 x제곱이 뭐예요? 그럼 얘도 2차 함수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그런데 이제 b는 a제곱이에요 라고 하면 아이들이 살짝 고민하지. 이게 뭐니? 그러면 2차 함수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fa는 a제곱이에요 라고 하면 얘는 2차 함수예요 라고 얘기하지. 그런데 갑자기 기억은 니은 제곱이야 라고 하면 막 선생님 뭐 세종대왕님을 무시하시는 거 보니까 막 뭐라고 얘기해. 근데 얘네는 미국식 가장 기본적인 알파벳인 거고 얘는 우리나라 이거 한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잖아. 그럼 기억이 니은 제곱이라고 하면 어쨌든 문자인데 뭔 상관이야. 이것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 2차 함수예요 라고 하고 f 니은 한글과 영어의 콜라보. f 니은은 기억 제곱 f 니은이 맞고 f 니은이 니은 제곱이라고 되어져 있어도 우리는 얘를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 2차 함수. 그러니까 x, y에 너무 국한돼서 생각하지 말아라. 그지? 다른 식으로 표현돼도 그게 함수의 정의만 만족하면 되는 뭐가 될 수 있다? 함수가 될 수 있다. 어떤 이상한 꼬부랑 말이 써 있어도 그게 한 문자가 또 다른 미지수에 대해서 2차로 표현됐으면 2차 함수, 1차로 표현됐으면 1차 함수. 둘 다 2차면 원이 될 수도 있고 타원이 될 수도 있고 쌍곡선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얘를 이렇게 놓고 보았을 적에 일단 저렇게 되었을 때 이러한 꼴에 여기까지만 딱 신경을 쓰자고. 여기에 최대값만 구할 거야 를 신경을 쓰자고. 그러면 누가 고정이 안 돼 있어? 축이 고정이 안 됐어.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음수야. 그럼 아까 했어. 세 가지야. 여기 있느니 아니면 여기 있느냐 아니면 여기 있느냐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갠다고 얘기했어. 그치? 그래서 저렇게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을 때 내가 그려야 할 곳은 하얀색인데 어차피 결정됐어. 마이너스 2를 넣을 때가 최대야. 이해되죠? 또 빨간색일 때는 결정됐어. 누가 최대야? A를 넣을 때가 최대야. 그죠? 파란색일 때도 결정이 됐어. 누가 최대야? 2를 넣을 때가 최대야.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FA를 이쁘게 표현을 하려고 한다. 이런. 그러면 축이 전부 다 A였으니까 A였으니까 A의 값이 마이보다 작으면 F 마이가 최대야. 이렇게. 그지? 누가 A의 값이 마이보다 작으면 F 마이가 최대. 이해되죠? 그리고 또 F
A가 최대야 어떤 때? 마이 이상 2 미만일 적에 이렇게. 그리고 F2가 최대야 A가 얼마? 2 이상일 적에. 근데 선생님 제가 이것까지는 인정할게요. 기억이 니은 제곱 이것까지는 내가 함수라고 인정하겠는데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지면 이게 무슨 함수입니까? 아니 근데 함수 맞잖아.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잖아. 하나의 함수가 꼭 반개씩 하나로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y는 fx가 있는데 그게 x제곱이야. x가 0보다 클 적에는. 그리고 마이너스 x야. x가 0보다 작을 적에는. 그러면 내가 얘를 그려보면 이게 구간별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차 함수로 표현된 거고 fx가 0보다 작을 적에는 1차 함수로 표현이 된 거거든. 그래서 0 이상일 적에는 너만 그리고 0 미만일 적에는 너만 그려라 이런 얘기잖아.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함수의 정의가 사실은 공통수학 2에서 배우겠지만 모든 정의역이 하나의 공역에 대응되면 그게 함수란 말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제 쭉 x값에 따른 y의 값들이 하나씩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맞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표현해도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쁘게 조금만 더 정리해 볼까? A가 마이보다 작을 적에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되니 이거? 마이너스 2 넣어볼까요? 마사 마사 A 2A 마일. 그러면 마이 A 마오 마이 A 마오 A의 값이 마이보다 작을 적에. 그죠? 그 다음엔 FA 그러면 마A 제곱 2A 제곱 2A 마일 A 제곱 A 제곱 2A 마일 2A 마일 맞죠? A의 값이 마이 이상 2 미만일 적. 그리고 2 대입하면 마사 4A 2A 마일 그러면 6A 마오 6A 마오 이렇게 해서 A가 2 이상일 적이야. 얘는 지금 fx가 x에 관한 식 두 개로 표현되었지만 저기는 fa가 a에 관한 식 몇 개로? 세 개로 표현된 거야. 그럼 내가 얘를 그려봤을 때 함수 조건에 만족하면 함수인 것이고 그죠? 그래서 내가 얘를 그릴 거야. 범위가 몇 개가 필요해? 마이너스 2하고 여기 2가 필요해. 그래서 2의 마이의 왼쪽과 마이와 2 사이 2의 오른쪽이 필요하더라고. 근데 이런 거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 경계점이네. 경계점. 요 경계점이 중요한 거거든. 여기 경계점들이 중요한 거거든. 경계점들이 중요한 거거든. 거기에서 서로 사실 만날까 안 만날까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나중에는 안 만나는 경우도 생기지만 이런 경우 다항함수는 무조건 만나게끔 되어져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마일이네. 마일 맞아? 마일 넣으면 마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것 같고 또 여기에다가 마이 넣으면 4 마사 마일 마일이네. 그리고 여기 꼭지점이 여기 꼭지점이 여기 마이너스 1 위에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 지나는 거 알아냈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땐 얼마야? 1 마이 마일 1 마이 마일에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 그리고 2일 때도 넣어보자. 그랬더니 4 더하기 4 8 빼기 1이니까 7이야. 와우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6a-5거든. 2 넣으면 10이 여기가 아까 2, 얘가 7이었었거든. 8 빼기 1이어가지고 7. 그런데 얘가 여기서 또 쭉 치고 올라갈 거라고. 이게 누구 함수야? y는 fa라고 하는 함수 3개짜리를 합쳐놓은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이게 함수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려졌을 때 fa라고 할 적에 그
A가 마이부터 3까지로 끊어줬네. 우린 여기까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로 이렇게 끊어줬어요. 이렇게. 그죠? 오, 죽겠다. 그럼 어떻게 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죠? 이렇게. 그치? 그럼 누가 보더라도 여기가 최소. 어디가 최대야? 여기가 최대. 이 노란색 그래프에 y부터 3까지. 문제 자체에서 정의역, 이 FA를 너희 함수로 볼 수 있지? 그래 놓고 그 함수에서 어느 범위까지만이야? 그랬냐면 y부터 3까지만 째려봐. 저 함수에 이렇게 그려졌던 이렇게 그려졌던 이 함수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만 째려봐. 이랬다고. 이해되죠? 그래서 마이부터 3까지 째려봤을 적에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인 것 같은데 그 값을 스몰 m, 최대값을 스몰 m, 최소를 못하죠? 최대값이 스몰 m이 아니죠? 라지 m이죠, 그죠? 최대값이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n, 그래서 라지 m 더하기 n은 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 거랑 구해서 서로 더해줘 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지금이 몇 시냐? 13분. 잠깐 쉬었다가 25분까지 쉬었다가 갑시다. 아, 지우야. 네? 뒤에 우리 메라 조금만 꺼줄래? 아, 네. 일자 2개.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문제만 더 하고 한 문제만 두 문제만 더 하고 우리 넘어가 봅시다. 129번입니다. 여기 129번은요. 129번은요. 절대값이 있어. 그러면 절대값이 있으면 반드시 그 절대값을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없애주어야 하거든. 근데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가 있으면 없애는 방법 오랜만에 한번 이야기할까? 절대값이 두 개, 그냥 예를 들어서 x-의 절대값의 x-3 이런 다항식이라고 치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수직선에다가 각각을 0이 되게 해주는 x값을 찾아가지고 그 범위를 몇 개로 쪼개 놓냐면 세 개로 쪼개는 거야. 이렇게 세 개로 쪼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저렇게 범위를 쪼갠다라는 건 절대값을 없애기 위한 거고, 절대값을 없애려면 그 안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적에는 만만한 숫자 하나만 찾아. 1보다 작은 제일 만만한 거 대입할 숫자니까 만만한 거 0 같은 거 찾자고. 0 넣으면 둘 다 음수가 되잖아. 이렇게 0 빼기 1은 음수고 0 빼기 3도 음수잖아. 그래서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항상 얘하고 여기에서 다항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방정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부등식이, 얘가 다항식이 될 수도 있고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부등식이 될 수도 있고 함수가 될 수도 있는데 항상 누구와 같이 함께 1의 범위보다 작다 라고 하는 것, 1값보다 작다
라는 범위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참호야 1부터 3까지 일적에 만만한 숫자, 경계에 있는 1 이런 거 넣으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거든. 그러면 부호 따지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만만한 숫자는 2 같은 걸 넣으면 양수고 음수고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앞에 값은 그냥 나오고 뒤에 값은 달고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도 항상 이 범위와 이 뒤에 값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뭐가 될 건데 이걸 같이 한꺼번에 생각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에는 x의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을 적에는 만만한 숫자 4 같은 거 넣으면 둘 다 양수가 될 거야.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될 거야? 그냥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그지? 그랬을 때도 여기서도 이 범위와 이러한 값을 방부등식 함수라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돼. 그지? 그래서 이건 기억난 김에 한번 더 써드린 거고. 그리고 이거 2개짜리는 반드시 이렇게 없애야 된다. 아니면 양변에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어서 제곱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면 철저하게 이렇게 없애는 수밖에 없어. 이해되죠? 그러면 이때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 fx가 절대값 x-2의 제곱에 절대값 x-2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절대값 x에 더하기 3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 이렇게. 그런데 쟤는 사실 이렇게 그럼 선생님 x-2에도 절대값이 있고 x에도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쪼개도 되죠. 맞아. 쪼개도 되는데 사실은 여기선 또 중요한 게 이런 거 아니야? x-의 전체의 절대값은 x-의 제곱과 어때? 같아. 그래서 사실은 저기 왼쪽 저 함수에서는 절대값이 2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몇 개다? 1개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2의 절대값 x에 4 더하기 4 해서 8 이렇게. 그래도 몇 개는 남았어? 절대값이 1개는 남았어. 그죠? 그럼 그 1개는 어떻게 해줘야 돼? 없애줘야죠. 그럼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갈 필요는 없고 절대값 x의 값이 0보다 크냐 작냐만 따져주시면 될 것 같아. x가 0보다 작아? 그러면 달고 나올 거니까 yx가 풀 2x가 되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그냥 나올 거니까 x제곱에 마육x에 더하기 8 이렇게 나오시게 될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 그래프에 제 2개짜리라고 해도 그래프 맞다고 얘기했죠. 그래프 맞고 함수 맞아. 얘를 이 범위에서 쪼개놓고 그려서 마일부터 4까지만 자르래. 그죠? 그러면 얘 위에 건 꼭지점의 좌표가 1,7인가 본데 1,7 근데 0일 때는 8이니까 얘가 여기만 이렇게 여기가 8 되면서 이렇게 그려질 것 같고 얘도 0일 때는 8이고 4, 얼마에 3,7이니 이거? 얘는 3,7이잖아. 그럼 3,7이니까 8보다 조금 낮에 여기쯤 있다고 칠게. 이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있다고 칠게. 그치? 그럼 얘가 그래프가 여기서 아래로 볼록으로 왔다가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왔다가 슉 해서 이렇게 간다고 지금. 이렇게. 그죠? 그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 그럼 여기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는 이라고 했어. 그럼 최대는 사실 마일이냐 4냐가 최대를 결정할 것 같고 최소는 여기에 꼭지점에 값인 7이 최소가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아무리 그래프를 개떡같이 그렸어도 4 넣을 때보다는 마이너스 1 넣을 때가 더 높겠지. 그치? 근데 혹시라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둘 다 확인해봐.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마이너스 1을 넣을 때가 최대인 것 같기는 한데
4 넣을 때가 최대일 수도 있으니까 둘 다 최소는 누가 봐도 확실하잖아. 7 이게 확실하잖아. 7이 제일 밑에 있는 건 맞잖아. 그죠? 근데 최대는 마일일 땐지 4일 땐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대입해서 한번 확인해 보셔라 라고 하는 거야. 됐어. 마지막 하나만 보고 오케이. 하나만 보고 워크북 질문 받읍시다. 오른쪽 건 지울게요. 자, 여기서도 가우스가 나왔네. 가우스. 또 헷갈릴까봐 한번 적죠. 가우스 x는 n.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않는 최대 정수. 즉 n의 값은 정수. 그래서 저렇게 표현이 되려면 x의 값의 범위는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 이렇게 주어져야 돼. 이건 일단 머릿속에 항상 문제에서 주긴 하겠지만 머릿속에. 그죠? 근데 선생님 그럼 우리 저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요? 아니, 우리에게는 어머가 있잖아. 치환해서 그리면 되죠. 치환해서 그리면 되죠. 제 치환하자. y는 마이너스의 2의 t의 제곱에 플러스 5t의 플러스 1이야. 단 t는 무슨 수야? 정수야. 이렇게 됩니다. t는 정수. 그치? 그러면 선생님 저기 그래프가 돼요? 아니 근데 얘들아 함수의 정의가 사실은 순서쌍들의 모임이 함수거든? 근데 순서쌍이 꼭 이어질 필요는 없잖아. 뭐 이렇게 해서 그려져도 함수가 되는 거고. 그죠? 여기서 함수값이 존재하면 떨어져도 함수는 되는 거고. 아니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 때 3개의 점만 찍힐 수도 있거든. 근데 정의역이 3개인데 치역이 3개면 얘도 함수잖아. 이런 것들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한 점씩만 한 점, 0,0 하나만 딱 찍혀도 그 조건에 만족하면 걔도 함수인 거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선생님 t가 모든 실수가 아니고 정수기 때문에 저 2차 함수를 그리게 되면 t에다가 정수를 넣은 부분만 뚝뚝뚝뚝뚝 끊어져서 그려지겠네요? 맞지? 그치? 근데 그걸 그렇게 그리려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다 그려놓고 t값에다가 정수를 넣어가지고 언제 최대가 되는지만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다. 이해되죠? 그럼 이거 기본 베이스는 2차 함수니까 그냥 추계방정식 아닙니까? 바꾸자.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5의 제곱이니까 25 4분의 25니까 플러스 2분의 25에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27인가 봐. 이거 제대로 된 거 맞니? 4분의 25 2분의 25 1 2분의 27 됐다 그죠? 아 그러면 갑자기 이거 3개 틀리면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 갑자기 왜 떠오르지? 자 그래서 얘가 잠깐만 있어봐. 16분의 1 근데 마이너스 1을 보고 있잖아. 16분의 2 이거 8분의 D. 아 왜 떠오르나 했다. 하나 틀렸네. 아이씨 왜 떠오르나 했다. 16분의 25 그럼 8분의 25 더하기 8분의 8 그럼 8분의 33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그죠? 그래가지고 얘가 위로 볼록이면서 대략적으로 그리게 되면 4분의 5, 8분의 33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할게. 이렇게. 근데 얘가 사실은 이렇게 다 그려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t값이 정수기 때문에 0일 때는 넣을 수 있고 1일 때도 넣을 수 있고 2일 때도 넣을 수 있고 3일 때도 넣을 수 있어. 그래서 0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해서 사실은 이런 점들이 찍힐 거야. 이런 점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저런 점들 중에서 제일 높은 점은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게 최대값이니까. 그럼 사실은 얘는 여기 축이 얼마였어? 4분의 5였잖아. 이렇게. 4분의 5. 이해되죠? 그러면 위로블록이니까 최대가 되려면 축에서 가까운 걸 넣어야 최대거든. 그럼 4분의 5에서 1이 가까워, 2가 가까워. 이거만 따지면 되잖아. 1이 가까워, 2가 가까워. 왜냐면 이 곡선 위에서 내가 t에다가 0, 1, 2, 3, 4, 마일, 마이, 마산, 마산 이렇게 넣을 거거든. 근데 어쨌든 축 근처에서 최대값이 형성될 거고 축에서 가까운 걸 대입해야 최대가 될 거고 4분의 5에서 1이냐 2냐 이건 거잖아. 그죠? 누구야? 4분의 5에서 1은 4분의 1 차이 나고 얘는 4분의 3 차이 나잖아. 그러면 절대값 아니야 t가 1일 때 절대값 x의 값이 얼마일 적에 1일 적에 최대가 되겠네. 이런 얘기죠. 그럼 뭐 t에다가 1 집어넣어서 찾고 절대값 x가 1이니까 a의 값은 1이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오늘의 숙제는 얘가 134번까지가 숙제. 네. 네. 답지를 아예 다 뽑아줄까? 지금 내가 그래 풀이 있는 걸로 다 뽑아주자. 지금 우리가 그것까지 다 못하니까 잠깐만. 그냥 이렇게 두 쪽 찍기로 해서 뽑아줄게. 복사하는데도 꽤 걸리고 이래서. 아유, 참 계속 좀. 좀 자다가 깰만 더 하는데 그냥 계속 자는. 쌤 공부를 보지 않았어. 15 두쪽씩 현재. 그럼 이거 나오나만 잠깐 보고 올게. 목사님의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그리고 이렇게.
자, 그냥 나니까 한번 걸려서 다시 한번 더 만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그 다음 오케이 97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97번부터 2조 그치? 아우 여기 진도가 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97번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인 13인 아니 33인 22인 11인 10인 그리고 2는 모르겠어. 왼쪽부터 A, B, C, D 이거든. 이게 왼쪽부터 A, B, C, D 이거든. 그래서 모서리가 33, 12, 11, 10인 정육면체래. 그리고 그 나머지 2는 직육면체인데 입체 A에 사용된 A에 이게 지금 이렇게 만들었대. 보면 길이가 1인 정육면체 모양을 쌓아가지고 만들었대. 쟤를. 그죠? 굳이 저건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일자리를 쌓아가지고 만들었대. 그럼 나는 너의 부피는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일자리의 정육면체의 부피는 1일 거니까 그게 33개니까 A의 부피는 33의 몇 제곱? 세제곱. 이해되시죠? B의 부피는 정육면체니까 B의 부피는 12의 세제곱, C의 부피는 11의 세제곱, D의 부피는 10의 세제곱, E의 부피는 몰라요 라고 되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랬을 적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A에 사용된 나무 블록의 개수가 여기서 이게 부피라고 되는 거구나. 나무 개수들의 합과 같대. A에 B에 아니 B, C, D, E에 여기에 사용된 나무 개수랑 A에 사용된 나무의 개수가 서로 같대. 그래서 이게 부피가 서로 같아요가 되는 거네. A의 부피인 33제곱에 33의 세제곱이 12에 11에 10의 세제곱에다가 그 부피 2라고 할게요. 이렇게 더해진 것과 같아요 라고 하는 거네. 이렇게. 그죠? 개수가 서로 같아라는 얘기니까 들어간 일자리의 정육면체가 같은 개수 들어있어 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게 일자리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부피가 될 거니까 그냥 부피가 같아요 라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2의 값을 구하면 되니까 33을 세제곱하고 11을 10을 세제곱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그렇게 가면 힘드니까 A의 세제곱이라고 하고 빼기 B의 세제곱이라고 하고 C의 세제곱이라고 하고 D의 세제곱이라고 하고 너는 2라고 하죠. 그치? 그럼 이제 좌변을 무엇 하는 것만 남았어? 인수분해 해내는 것만 남았죠. 그죠? 저거 우리 했죠? 이게 A랑 B랑 C랑 D랑 있는데 각각을 인수분해 해 주셔도 좋은데, 보니까 A의 값이 B하고 C하고 D의 값과 합의 값과 어때? 같아요. 이렇게 간다고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A를 이렇게 써내도 되잖니?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세제곱에 빼기 C의 빼기 D의 세제곱이 2. 이렇게 바꾼 건 A가 있으면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근데 요걸 갖다가 집어넣어야
얘를 가지고 가면 이렇게 변형시켜서 넣어주면 앞에서 했던 문제가 된다고. 이거 두 개 이쁘게 무슨 공식 가지고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은 x 빼기 y의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도 되고 여기가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도 되고 이 곱변이 아니구나. 얘는 항 두 개짜리 인수분해 3차 항의 인수분해를 해주면 자기네가 이쁘게 뭐가 나왔었어? 공통인수가 튀어나왔었어. 그지? 그래서 얘 이거 가면 b 더하기 c 더하기 d 빼기 b 곱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b 곱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에다가 b의 제곱 더하기 빼기 c 세제곱 더하기 d 세제곱이거든. 그러면 c 더하기 d에 c 제곱 더하기 빼기 cd에 더하기 d의 제곱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여기의 값이 b마 b는 사라질 거고 c플 d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c 플러스 d로 끄집어내고 얘네도 전개하면 b제곱 c제곱 d제곱에 더하기 2bc에 2cd에 2db 2bd라고 하죠. 2bd 그리고 b제곱에 bc에 왜 나한테 틀렸어? 아니죠? 많이 틀렸어. bc에 bd에 더하기 b의 제곱에 마이너스 c제곱에 플러스 cd에 마이너스 d의 제곱.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마시 마디 아이고 마시 마디랑 c제곱 d제곱이랑 사라져. 그래서 얘가 c 플러스 d에다가 얘는 살아있는 거야. b제곱이 1개, 2개, 3개, 3b제곱 이렇게 되고 2bc, bc, 3bc 2bd, bd, 3bd 2cd, 오케이 3 3배의 bc, cd db 맞죠? db, bd, 3bd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c 더하기 d 곱하기 앞에 3은 끄집어내면 이 뒤가 b제곱에 더하기 3 끄집어냈어. b로 끄집어내면 c 플러스 d의 b의 cd 이렇게 되어버리거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인수분해가 더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돼. 어떻게 돼? 얘가 결국엔 여기 위에다가 쓸게. 숑숑숑 쓰면 3배의 c 플러스 d에 b 플러스 c, b 플러스 d 이렇게 되어져 버린다고.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힘들어서 치환했던 것 뿐이고 얘가 무엇이 된 거야? 2가 됐던 거고 C 자리에다가는 누구 집어넣어주면 돼? 11 너가 A는 필요 없고 B가 12고 C가 11이고 D가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넣고서 계산해서 저게 469 A 462 A라고 했으니까 또 A를 이 A랑 이 A랑은 상관없어. 그죠? 저게 462 곱하기 A라고 하니까 그 A 값 구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되죠? 이 A를 괜히 써가지고 이거 P로 바꿀게요. 어차피 뒤에 A 값 하나도 안 나오죠? 얘 P로 바꿀게요. 얘 P로 바꿀게요. 뒤에 어차피 A 값 하나도 안 나오니까 P로 바꿀게요. 되셨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129번입니다. 아이고 이게 1월 31일부터 받은 거야.
129번도 봅시다. 오케이. 자, 129번에 얘가 이렇게 되어져 있잖니?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1이야 라고 되어져 있고 그 한 허근이 오메가야. 그런데 너무 당연한 이건 지워도 되죠? 지워도 우리 카메라 켰지 지우야 아까? 이렇게 돼서 저기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1과 같아 라고 하는 쟤를 이쁘게 표현을 해주시면 어디선가 많이 보던 아이가 된다. 어떻게? x제곱에 더하기 x에 더하기 1은 0. 여기에 한 허근이 오메가야 라고 했으니까 개수가 1, 1, 1이니까 나머지 근도 오메가 바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거든. 이렇게 그렇지 유진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얘가 이 상태에서 내가 양변에 x-1을 곱하여 가지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에 자리에다가 곱해가지고 이것보다 윗버전의 방정식 해서 x세제곱 빼기 1은 0을 만들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이 방정식의 근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인 거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 또한 1인 거고 이렇게 갈 거고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도 오메가 바의 제곱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 이렇게 될 거고 오메가 바의 합은 마일 오메가의 곱은 얼마? 1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세제곱의 값이 1로 되기 때문에 오메가의 세제곱이나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나 둘 다 1이거든. 그럼 주기성은 얼마로 끝난다? 주기성은 3으로서 끝나는 거죠. 그지? 근데 저기서 1에서부터 어디까지 넣었어? 102까지 넣었잖아. 그럼 여기가 이게 한 쌍이거든? 3? 근데 여기 끝이 3으로 끝났잖아. 아이야, 3의 배수로 끝났잖아. 102도 근데 뭐야? 3의 배수잖아. 그럼 얘는 F1, F2, F3만 딱 더해보면 되는 거야. F1과 F2와 F3만 더해가지고 저게 몇 묶음 있어? 3, 3은 9, 3, 4, 12, 34묶음 있어. 이렇게 묶여진 게 34묶음 존재할 거야. 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F1이 얼마야? 근데 저기 오메가 바라고 주어졌는데 오메가 바나 오메가는 어차피 규칙은 똑같아. 지금. 그죠? 4제곱 하는 거고 뭐 이 규칙이나 이 규칙이나 다를 게 뭐 있니?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얘를 F 오메가 아니 Fn을 오메가의 4제곱에 n제곱 이렇게 가자. 그치?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 오메가 3제곱 오메가의 값에다가 전체의 n 이렇게 곱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엔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얘가 1이기 때문에 그죠? 얘가 1이기 때문에 오메가의 n제곱이 될 거고 오메가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n에다가 1을 대입해 볼까요? 그랬어. 1. F1은 얼마니? 그랬더니 그냥 쓰자. F1은 여기다가 쓸게. 얘네 걸 여기다가 써보면 오메가 분의 좀 안 이쁘네.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그리고 더하기 3이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에 오메가의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앞에 게 문제인데 이게 얼마야 사실?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얘가 아오메가 이렇게 되거든. 아오메가. 그러면 이제 얘는 끝났어. 이 값은 얼마야? 1분의 2니까 2로 끝났어 얘는. 이해되시죠? 1분의 2로 끝이 났고 쟤만 남았어. 오메가 분의 오메가 더하기 1 마오메가 오메가 분의 1에 아니구나 약분이 돼버리는구나. 이게 마이너스 얼마가 돼버려? 이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릴 것 같은데 다시 여기 보면 요게 지금 이렇게 갖고 가가지고 약분이 되어서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오메가랑 마이너스 오메가랑은 통분된 거니까 오메가 분의 오메가 더하기 1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2가 들어가죠. 그럼 얘랑은 어차피 사라질 거고 오메가 분의 오메가만 남을 거고 결국에 3주기의 합이 얼마인 거야? 3 이렇게 되는 거네. 1 더하기 2 해서 3 그럼 그게 몇 묶음 있다는 거야? 34개의 묶음이 있으니까 너의 답은 3 곱하기 34 해서 100이야 이렇게 되겠죠. 100이야 100이. 그죠? 나도 습관 지금 있는데 체크해봐. 자, 그 다음에 문제가 131번 봅시다. 아, 그 뒤쪽이죠. 얘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 131번도 보시면 얘도 오메가의 세제곱이 1 이렇게 돼버리잖아. 아니 x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이 얼마랑 같아? 1. 그러면 지금 그냥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다 갖다가 써도 돼. 이 위에 거 그대로 다 갖다가 써도 되고 F1, F2, F3까지만 곱해보면 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거에서 F1, 2, 3 왜냐면 제가 주기성이 1짜리일 거니까 3. 근데 아까도 내가 그냥 너무 툭 하고 넘어갔나 쓸 수도 있지만 얘가 3 곱하기 1로 끝낸 게 3묶음씩이거든. 그럼 얘가 3 곱하기 5로 끝났으니까 몇 묶음이 있는 거야? 저렇게 똑같은 과정이 5묶음 더 생길 거라는 얘기야. 아니 합쳐서 5묶음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F1 계산하자. F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분의 오메가 곱하기 F2는 1 더하기 오메가의 4제곱분의 제곱 곱하기 F3은 1 더하기 오메가의 6제곱분의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그럼 얘도 끝났어 얘는. 얘는 얼마? 2분의 1 이걸로 끝났어. 근데 이제 문제는 얘는 어떻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야? 1 더하기 오메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왜? 오메가의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인 거니까 이렇게 바뀌죠.
그래놓고 보니까 오메가의 제곱은 얘가 마오메가 마일이네 이렇게. 그러면 얘랑 이쁘게 약분이 되는 거고 이거의 값도 얼마야? 마오메가니까 얘랑도 약분이 되어버리네. 그러면 마마 풀 2분의 1만 생기네. 2분의 1만. 이해되니? 무슨 소리인지? 1, 2, 3을 계산하면 2분의 1만 생겨. 근데 그게 1, 2, 3을 포함해서 몇 번 반복돼? 5번 반복된다고. 그러면 2분의 1이 결과적으로 몇 번 곱해지는 것과 같아? 5번이 곱해지는 것과 같아. 그래서 32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거다. 이해 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137번인데요.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137번은 그 전에 진도 교재에 같이 있어서 질문을 받았어. 이게 KK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FK 더하기 FK 플러스 1이었었고 그리고 합이 지금은 116인데 선생님 기억에는 245가 되게끔 해주는 K 값을 찾아라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답 정리에도 한번 냈었거든요. 오답 방열 테스트에도 한번 냈었단 말이야. 137번은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또 내면 다 맞추겠지? 이건 그냥 점수 주는 거야. 137번은 그죠? 괜찮아 나야 그치? 지난번에 나왔고 해서 풀어줬고 그래서 내가 오답 방열에도 냈고 그래서 틀린 거 이제 다시 또 스스로 다 고쳤고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내가 또 내면 얘는 그냥 점수 주는 문제지. 아, 나 너무 착하다. 애들을 위해서 그냥 점수 주는 문제만 내려고 하다니. 아이, 참. 자, 139번. 이건 규칙 찾아야 돼. 규칙 찾기 전에 왠지 저기 또 조용한 것 같은데. 139번이었니? 왠지 또 조용한 것 같은데. 아니, 습관이다. 이거는 뭐야? 아, 예전 사. 근데 그거 야 되긴 하는데 너무 귀찮아서 안 갖고 있는데. 이거 키우는 줄 알았어. 여기 계셔. 중간간에 계셔 여기. 헐. 저 복사기에 나온 거를 받아서 보려면 눈이 좀 상당히 좋아야 될 듯. 자, 얘는 139번에 Z1이 1-3i라고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뭐 1-3i가 조금만이라도 뭐 좀 이쁘고 하면 저거 몇 번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이 규칙 자체가 우리가 원래 알던 규칙이 아니고 새롭게 조금 뭔가를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 그치? 시키는 대로 해서 쭉 가다가 뭔가의 규칙이 나올 때까지. 왜냐면 여기에 Z50의 실수 부분을 구하라는데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가지고 Z50번째까지 가기에는 절대 안 할 거라고.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 이거야. Z1이 1-3i야 라고 얘기했어. 그럼 너 Z2는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 n에다가 n 플러스 1이
좌변에 가 있잖아. 그래서 너 맨 처음에 줬던 1-3i의 혈례복소수하고 1-i를 한 번만 곱해 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Z2가 나올 거야 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저거 계산을 하면 1 더하기 3i 마이너스 i 더하기 3인가 봐. 마3i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4의 2i네. 얘가 4의 2i니까 2 곱하기 2 플러스 i 이게 Z2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죠? 그럼 Z3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내가 지금 구한 Z2에다가 무엇을 해서 혈례복소수를 취해가지고 혈례복소수를 취하여 1-i를 곱해서 계산해 봐. 그러면 네가 뭐가 될 거야? Z3가 될 거야.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는 두고 1 곱하기 2 마이너스 i 마이 i 풀 i의 제곱이니까 마일 이렇게 되네. 그럼 이게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3i네. 2배의 1 마이너스 3i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1 마이너스 3i가 무엇이었어? 우리 뭐였어? 1 마이너스 i가 아니 1 마이너스 3i가 Z1이었잖아. Z1. 그러면 얘가 Z3가 2배의 Z1이야가 될 것 같아. 이렇게. 그죠? 이해되죠? 그러면 Z4는 이제 벌써 규칙은 나온 것 같아. Z4는 여기 얘의 혈례복소수에다가 2배의 1 플러스 3i에다가 1 마이너스 i를 곱해 이거였었거든. 근데 이미 여기에 계산이 한번 되어졌잖아. 이거랑 똑같은 계산법이 위에서 한번 다루어졌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2가 생기는데 앞에 2가 하나 더 있으니까 2의 제곱에 2 플러스 i겠구나 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 놓고 이제 Z4는 구했고 Z5를 구해보면 또 똑같아. 2 플러스 i의 혈례복소수 이거에다가 얘가 곱해지니까 뭐 되겠어? 원래 앞에 2 있었으니까 2 끄집어내면 얘가 2제곱의 Z1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얘가 2 곱하기 2에 2 플러스 i야라고 할 때 얘가 아까 Z3 이렇게 여기에 어디 갔어? 요게 Z2였을 때 Z3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2 곱하기 1 마이너스 3i 그래서 2Z1이라고 했잖아. 이게 얼마인 거라고? 얘가 2Z1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죠? 무슨 소리인지. 근데 앞에 2가 한 개 더 있으니까 2제곱 Z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Z6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 2세제곱에 2 플러스 i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게 뭐야? 홀수였으면 누가 나랑 뭘 공유하자고 암호를 공유하자고 했는데 내가 50이잖아. 50. 이게 홀수면 이런 꼴을 띌 거고 짝수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랬더니 이제 보니까 짝수일 때 4니까 2의 제곱이고 2니까 2의 1제곱이고 그러면 6은 2 곱하기 3이니까 2의 세제곱이네. 그럼 Z의 50은 짝수잖아. 2 곱하기 25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럼 2의 몇 제곱 되겠어? 25제곱 되겠죠. 그리고 누가 곱해지겠어? 2 플러스 i가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죠? 그리하였을 적에 Z50의 실수 부분은 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2의 25제곱하고 2가 곱해져서 2의 26제곱이야가 되겠지. 그죠?
선생님 지금 답지는 복사하고 있으니까 끈질기게 걸린 거 빼고 해서 내가 복사할 테니 조금 있다가 여기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죠. 안 오는 사람 내가 찾아갈게. 오케이. 뒤에 지우야 내라 조금만 꺼주시고 오늘의 숙제는